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밤은 제가 55살 때 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고급 펜트하우스 침대 찾기 힘들어요. 그가 위에서 언급한 것. 그 행동은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나는 55년간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가끔은 그저 그것에 대해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그날 그렇게 했다면, 그날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전에는 식당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제는 여기까지 와서 그런 가정을 하는 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아니, 그 일이 일어났고 나는 그날 이후로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는 멋진 꿈과 끔찍한 현실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 나는 호사스러운 삶을 상상했지만 나는 마침내 황금빛 우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즌도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콩찌개도 만들고 다른 음식도 준비하고 있어요. 지난 10년간 저는 제 손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100년 이상 운영되어 온 레스토랑. 마지막 날, 나는 빗자루로 마당을 청소했습니다. 그냥 놓아두고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하세요. 슬픔과 따뜻함이 뒤섞인 감정. 남편이 떠나자 나는 외로움을 느꼈다. 제가 아이를 키우는 동안 운영하던 작은 식당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찾아야 합니다. 혼자 가야 할 때가 되면 매장 청소 후 처음으로 내가 자유시간을 갖게 된 것은 저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합니다. 가끔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문화센터에서는 요리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맛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서양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저는 요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 근처에 새로운 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좋은 식당. 혼자서 듣기엔 힘들죠. 비싸 보여도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레스토랑 문을 열었을 때 내부는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저는 그곳이 조용하다고 생각해요. 벽에 있는 그림들은 다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치 미술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각 테이블에는 꽃병에 부드럽고 신선한 꽃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날, 향기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외롭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에서 혼자 식사하기. 나는 창가에서 위안을 얻고 싶다. 테이블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메뉴를 계획하고 정원을 감상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나는 생각에 잠긴 사이에 갑자기 누군가의 눈을 보았다. 내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것은 내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는 남자. 제 눈에는 그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네요. 그는 은색 양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우리의 머리카락은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치자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인사를 건넸고 그가 제가 운영하는 한국 식당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박태주 선생님은 항상 손님을 맞이하신다. 그는 가끔 혼자 와서 여유롭게 식사하기도 한다. 나는 손님이기 때문에 항상 깔끔한 옷을 입습니다. 내 생각에는 누군가가 그것을 착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도 나와 합류하는 듯하다. 나는 평소처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는 식사 내내 인내심을 유지했습니다. 나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간다. 그는 세계적 지도자이자 건강재단의 회장입니다. 소설에서 그는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생명을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것 같았던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삶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의 클래식 공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나는 숨이 멎을 듯했다. 겉보기에는 저는 여기서 거절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가 다시 올지 궁금하네요. 내 생각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남편이 먼저 갔어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과도한 흥분. 오랜만이네요. 많은 생각 끝에 나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 그날 밤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화장대 앞에 앉아 오랫동안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내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입과 눈에 사각지대가 보입니다. 주름은 과거의 징조입니다. 아직도 흔적이 남아있네요. 이번이 남편이 떠난 첫 번째입니다. 설렘으로 인해 심장이 두근거렸다.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계속 꿈을 꿀 수 있을까? 제가 원했지만 50살이 되어서야 그게 이루어졌어요. 예상치 못한 인연이 생겨서 기쁘네요. 아들 정민이가 전화를 받았을 땐 엄마, 나는 설렘을 감추려고 노력했어요. 변호사로 일하셨을 당시 어떤 삶을 사셨나요? 나는 항상 걱정이다. 제 아들이 저에게 그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자신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조합 없음. 박태준 때부터 느낀 감정이에요. 나는 종종 미스터를 만난다. 고급의 레스토랑, 미술관, 클래식 공연장. 나는 전에 가본 적이 없는 곳에 갔어요. 우리가 함께 여행하면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돼요. 그의 친밀함과 예의 바른 태도는 나에게 영향을 미쳤다. 나는 배려 덕분에 특별합니다. 그것은 내가 정상이 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상치 못한 행복이 일상의 꿈처럼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끔은 무섭기도 해요. 나는 따라잡혔다. 이 세상은 정말 멋진가요? 내가 그것에 적합한가? 물론. 이런 의심은 어디에서 계속될까? 나는 이런 의심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헤매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를 만나러 가세요. 저는 계속해서 망각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나의 감정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박태준 선생님에게서 그런 느낌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은 마치 동화 같았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한국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수제 된장김칫국. 나는 지금 샴페인 한 잔을 들고 있어요. 발생은 때때로 드물다. 저는 이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기관도 창립했습니다. CEO의 여자친구가 되어 럭셔리한 장비를 갖추세요. 저는 그런 파티에 참석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강남에서 열리는 첫 파티에 초대받았다는 걸 몰랐어요. 호텔 복장. 나는 그것이 거울 속에 있는 집이었던 걸 기억해요. 내 모습이 달라 보인다. 제 생각엔 이건 비싼 보석은 아닌 것 같아요. 진주 목걸이가 목을 꽉 잡고 있다. 실크 드레스의 우아한 주름.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나는 그것을 조심히 다시 묶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신데렐라와 같아요. 정수가 너무 기분이 좋아. 박태준 씨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그렇게 말하며 뺨이 화끈거렸다. 당시 저는 60세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게 나를 매료시킨다. 어렸을 때 너무 행복했기 때문일까. 나는 파티에 참석하려고도 했습니다. 장애인의 세계는 나의 세계와 다릅니다. 의사, 변호사, 사업가 등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갔습니다. 흥미로운 대화와 큰 웃음으로. 처음에는 그 빈틈을 메우고자 했습니다. 선언하다. 난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을까? 가슴이 두근거린다.
박태준 선생님은 내가 도망가자 내 손을 잡았다. 그는 나를 꼭 껴안고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나도 이제 너와 함께야, 정수가. 나는 나가야 해요. 파티가 끝난 후 그는 나에게 속삭였다. 당신은 속삭일 때 정확하게 말합니다. 확신은 없지만 내 마음은. 한편으로는 이는 결혼을 의미합니다. 저것. 미숙은 꼭 다시 결혼할 거야. 내가 내 우려를 표명하자 내 눈은. 그것은 둥글다. 일어나. 정수야.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나뿐이다. 그녀는 걱정할 것이다. 내 마음 속에는 그런 제안이 있었지만 내 마음은 오랫동안 흔들렸어요. 혼자 살 때 나는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 너무 먹고 싶어서 결혼하기 전부터 준비해야 했어요. 꿈처럼 작동합니다. 이런 일을 한 사람은 박태준 씨의 비서였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웨딩드레스 피팅을 준비하셨나요? 방금 게스트 예약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마치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가끔 이게 내 결혼 생활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저는 아들의 결혼식 날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민이가 내 손을 잡고 식당으로 안내했다. 걸어가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처음에 저는 어머니의 재혼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박태준 선생님의 진지한 대화도 우리 아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내 마음. 그 글을 읽고서야 책을 열었을 때 눈물이 났어요.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니요. 저는 여전히 똑같아요. 저는 매일 아침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코치와 함께 운동하기 전에 점심을 먹어야 해요. 저는 영양사가 고안한 식단을 따라야 했습니다. 건강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생각해 봤는데 점점 더 나빠지네요. 정숙, 이 옷이 뭔가 느낌이 온다. 저는 박태준이 당신에게 더 적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옷을 벗고 옷을 받았을 때 처음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의 어조를 들을 수 있어요. 부드럽지만 여전히 튼튼합니다. 마치 집에 가까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고객과 상호작용하고 대화할 때 그의 예상치 못한 전화는 어디에서 왔을까? 1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치 나를 확인하는 듯한 그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다. 그 이후로 저는 충격을 받아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항상 그에게 미리 알려줘야 한다. 박태준과의 결혼, 호사스러운 삶. 좋아. 하지만 자유는 없어. 신데렐라의 유리구도. 아마도 나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만든 것은 사슬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결혼한 지 약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태준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파트에서 사는 것은 영화 속의 한 장면과 비슷합니다. 가구 하나하나가 마치 한 장면과 같습니다. 이는 정확히 디자이너가 바라는 대로입니다. 위에서 서울을 감상하세요. 그림으로 보면 아름답지만 이 멋진 공간에서 숨쉬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잃어버린. 아침에 눈을 뜨면 그날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침대 옆에 달력이 있습니다. 오전 9시 필라테스, 오후 11시 브리티시 뷰티 살롱. 박태준 선생님의 비즈니스 강좌. 제일 친한 친구와 저녁 식사, 먼저 남편. 그것은 약간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지시로 봅니다. 박태준 씨는 필라테스를 생각하면 나는 아직도 그의 짜증난 표정을 기억한다. 좋죠. 정숙 씨. 내 아내는 종종 그의 칭찬과 말은 완벽해야 합니다. 똑같지만 경고 같은 거니까 당연하지. 머리는 스타일링 대신 항상 깔끔하게 묶어둡니다.
격식을 차리고 비싼 옷 대신 편안한 옷. 내 옷이 점점 더 나에게 어울리지 않게 되고 있다. 나는 성장하고 있고 곧 나갈 것이다. 집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약속을 잡으세요.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박태준 씨는 언제나 머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저는 제 친구 미숙을 만나고 싶어요. 제대로 설정하는 게 더 어렵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박태준의 딸 서연이 도전자다. 둘은 관계가 있다. 결혼 초기에 나를 반겨주던 따뜻한 그 소녀가 점점 더 추워지다. 저는 30대의 어른이 되어서도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아이처럼 아버지에게 징징거리고 있다. 그는 이상하게 행동하지만 우리는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려면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날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서연이 방에 가서 옷걸이를 드릴게요. 나는 그것을 던져버렸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폭발했어요. 결혼하셨나요? 나는 그 말에 마음이 아팠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그와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 딸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알아요. 우리 아들 정민이가 가끔씩 제가 방문했을 때는 잠깐 숨을 쉴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박태준도 씨는 자주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의 말이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아플 때에도 아들을 방문하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제가 물어볼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뿐입니다. 저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정기적으로 요리 실력을 발휘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곤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요리할 수 없어. 주방에는 항상 전문 요리사가 있습니다. 저는 단지 시청자일 뿐입니다. 김치찌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저는 그것을 끓이려고 했지만 요리사가 막았습니다. 하모님, 대통령님, 그리워요. 제 아내가 손을 다치는 걸 원치 않아요.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보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값비싼 보석과 옷을 입는 것은 이상하다. 그녀는 화장을 너무 많이 해서 활력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내가 레스토랑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나는 깨어나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실에서 우연히 내 동행자인 미숙을 만났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를 만나서 매우 기뻤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하던 중 갑자기 미숙이 생각났다. 정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너무 기뻐서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갑자기 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지만 나는 그것을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미용실 벽에 CCTV가 갑자기 실행되기 때문에 그날 밤 박태준 선생님께서 나를 그의 비서로 임명하셨어요. 제가 컴퓨터에 전화했더니 그녀는 미용실에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미숙이랑 통화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세요. 이 조언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차가운 목소리에 내 온 몸이 굳어졌다. 저는 그것이 감정이라는 걸 알아요. 저는 우리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인생은 점점 감옥과 같아지고 있다. 기분이 좋고 예의 바르다. 이게 제가 감옥에 있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인가?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식당 주인이었을 때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자유로웠지만 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편안한데도 마음이 멈췄어요. 나는 용감하게 박태준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작은 커피숍을 오픈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식당은 내가 원하는 만큼 크지는 않지만 내 식당이다. 손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해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소통의 의도를 제시합니다. 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이 집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내가 지닌 유일한 의무다. 너무 무서워요. 제가 박태준 선생님의 목소리를 처음 들은 것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나는 그 속에서 시원한 느낌을 듣는다. 내 아내는 돈을 벌기 위해 가게에서 일합니다. 당시에는 일하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나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의 한국 식당을 관리하고 있어요. 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나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천천히 깨달았다. 외로움은 전화로 인해 더 심해진다. 나는 미숙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실패했습니다. 아마도 그 번호는 삭제되었을 겁니다. 박태준 선생님이 나를 비밀리에 시험했어요. 나는 아들 정민과 계속 통화를 나누는 듯했다. 정민이 바빠지면서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 박태준 선생님께서 전화로 연락 주셨습니다. 연락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집에서도 나는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외부 하인, 예의 바른, 모두가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였다. 나는 메뉴에 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행동한다. 모든 결정, 심지어 옷차림까지도 그의 비서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때때로 박태준 선생님의 친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 생일에 깜짝 파티를 열 수도 있어요. 내가 아플 때 밤새도록 그를 돌보았어요. 그런 순간들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죠. 그는 나를 혼란스럽게 한다. 당신은 그것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좋아합니까? 어젯밤에 우연히 그 문서를 발견했기 때문일까? 내 인생은 종이다. 이로 인해 박태준의 부고는 더욱 어려워졌다. 제가 청소하는 동안 발견한 문서는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건 전처의 마음과 관련이 있어요. 그는 소아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우울증 치료에 관한 문헌이 있습니다. 제한된 약물 투여와 같은 단어가 쓰여집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시하기 어렵죠. 그날부터 나는 박태준입니다. 나는 씨앗을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미소, 진지한 생각 뒤에 숨겨진 잔인함. 나는 통제하고 싶다. 이제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해 있다. 나는 용감하게 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연락드립니다. 나는 이메일로 컴퓨터에 접속했다. 박태준. 제가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다는 걸 모르시나요? 정민아, 엄마가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간단한 문장으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7일 후, 내 아들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오랫동안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봤을 때 당신의 얼굴은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당신을 만난 후로 내 마음은 찢어졌어요. 엄마, 저는 아픈데 아마 결혼하고 나서야 낫겠어요. 정민은 매우 조심스럽다. 먼저 박태준 선생님께 여쭈어봤습니다.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쌓여만 갔어요. 두려움과 불안은 즉시 사라졌습니다. 정민아네 집에서 내렸어요. 밖에 나가고 싶은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때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태준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의 눈. 그렇게 무서운 것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을 다시 만나서 기뻤습니다. 그의 말은 변함이 없었다.
부드럽긴 하지만 여전히 위험을 안고 있다. 제 아들은 분명히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윙크 앤 캐치. 이미 알려드렸지만 인내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씨, 제가 당신을 지원해드릴게요. 박태준은 그날 밤 처음으로 속삭였다. 나는 정민의 진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떠난 뒤 나에게 와서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내 허락 없이 내 아들을 만났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용서하기란 어렵고. 나는 밖에 있는 문을 닫았다. 그때서야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이건 결혼이 아닙니다. 강박관념과 사랑의 경계가 사라지면 처음에는 그의 주의가 사랑인 것 같아도 모든 것이 빵 속은 무섭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내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 가지 옵션. 지난 10년 동안 저는 레스토랑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제 사업을 운영하고 독립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 나는 이 노란 우리에 갇혀 있는 걸까? 소녀. 박태준 씨는 다음 날 아침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문이 열렸다. 저는 그것을 당신에게 전달했습니다. 나는 오늘 그와 함께 골프를 쳤다. 저에게 중요한 사업 파트너와 그의 아내를 소개해 주세요. 그는 평소와 같이 왔다. 당신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아요. 어제의 일은 꿈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속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밖에서 했어요. 나는 수능 전날에 그만둘 계획이었다. 골프장에서 사교적이고 지적인 사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득한 몇 달 전 결혼할 때 가지고 왔었어요. 나는 내 보석과 개인 은행 계좌를 세어보았다. 당시 박태준 씨의 요청에 따라 차단다 했어도 아직 거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캐시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가 잠들고 난 뒤 그날 밤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책을 살펴보세요. 나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금고를 발견했어요. 비밀번호는 무슨 이야기일까 궁금해하던 차에 갑자기 그가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아내의 생일에 시도해보았는데 결과가 예상치 못했습니다. 금고가 열렸습니다. 내 은행 계좌 및 이 밖에도 몇 가지 충격적인 문서가 있습니다. 전처의 진료 기록. 그의 세 번째 아내는 전 씨였고 그는 두 번째 아내였다. 그녀는 두 번째 아내로 여겨진다. 기록에 따르면 그의 아내도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면을 보자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는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마을이 움직이고 있다. 나는 중간에 그 문서를 재빨리 내 휴대폰으로 옮겼다. 나는 사진을 찍어서 내 아들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머리를 다듬으러 갈게요. 박태준 씨는 정기적으로 운전을 합니다. 이번에는 기사를 포함시켜 보겠습니다. 집에서 일하고 택시를 혼자 타다. 기적적으로 내 요청이 들어졌습니다. 나는 바다에서 탈출했다. 아름다움을 위해 시간을 내세요. 저는 제 아들 정민을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나는 구석에 서서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를 전부 컵에 붓습니다. 나는 그것을 내려놓았다. 정민의 표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한다. 엄마,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나를 따라와요. 정민이가 분명히 말했는데도 나는 그에게 인사했다.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할지 모르니까 조금만 더 주세요. 정민아, 잘 준비해. 나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당신에게 다음을 제공했습니다. 긴급 상황에는 휴대전화를 제공해 주세요. 나는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내가 무슨 일을 다루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걸러낼 것입니다. 모여서 지원하세요. 집에 가는 길 조심하세요. 심장이 빨리 뛰고 있어요. 심장이 너무 쿵쾅거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박태준 씨가 나를 정민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가 만났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에 대해 생각했을 겁니다. 지도. 무서웠지만 도움을 받았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에요. 내가 돌아왔을 때 박태주 선생님, 이상한 눈으로 확인해 볼게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 머리. 그는 별로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위심스러운 어조에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제 대답은 컬링은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날 밤 제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올려다보며 이제 결정을 내릴 때가 된 것 같아요. 다시 피해자가 되고 싶나요?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라. 저는 55년을 살았고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나는 지금 매우 결심했지만 두렵습니다. 정민이는 며칠 동안 보내지 않았어요. 펜트하우스에서 변호사를 만났어요. 그와 그녀는 커피숍에서 만났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가정폭력과 감옥의 반대. 그는 내가 그를 고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합법입니다. 증거는 보존될 수 있다. 조심하세요. 박태준의 폭력이 그것을 부추겼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기록하고 때로는 동일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또한 모든 것을 일기에 적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증거는 그에게 있습니다. 이는 아내에 대한 정보입니다. 정민. 비밀 조사에 따르면 2명이 전직. 두 아내의 통제 패턴은 유사했으며 그는 많은 고문을 받은 뒤 갑자기 죽었습니다. 엄마, 진실이 밝혀졌어요. 지금은 집에 있는 게 위험해요. 정민이가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또 나는 목소리로 결정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탈출할 시간이다. 계획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눈은 복잡합니다. 그는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박태준. 씨의 집 안에는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 설치되어 있고 나도. 그가 가장 좋아하는 미용실과 커피숍도 있어요. 거미줄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갇힌 나비처럼 점점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민은 얽매인 느낌을 받았다. 나는 서랍에 임시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어요. 밤에는 탈의실에 숨겨둡니다. 텍스트를 읽는 척한 다음 소리를 내보세요. 아들이 없었더라도 나는 대답했을 것이다. 변호사의 계획은 간단하다. 박태준 씨는 3일간 해외에서 일하게 됩니다. 저는 필수품만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정민 박태준 씨께 보내드렸습니다. 씨의 전처와 관련된 정보. 녹음 파일은 내가 저장하고 추적합니다. 또한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도. 내게 오는 것은 무엇이든 나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장 전날 밤, 박태준 씨. 그는 나에게 매우 친절했고 비싼 와인을 따랐다. 나는 정수기에게 건배를 제안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은 당신을 만난 것입니다. 그의 말은 당신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와인잔을 기울이는 동안 내 안에서 마치 그것이 마지막 저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는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호흡은 자주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이 잠들었다고 믿으며 기다렸습니다. 일어난 후 조심스럽게 여행 가방을 챙기세요. 제대로 꺼냈어요. 저는 필수품만 가져갔어요. 결혼할 때 신분증과 어머니,
네가 나를 위해 숨겨둔 작은 금반지. 조직. 이 부동산은 박태준 씨의 소유입니다. 그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나는 그를 배웅하며 떠났다. 나는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건강하세요. 작별 인사를 할 때는 조심하세요. 그의 눈을 직접 바라보세요. 내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가 없어져도 사람들은 여전히 차를 알아볼까 봐 걱정이에요.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정부와 직원들이 여전히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인과 논의했다. 충성하거나 나를 지지해라. 확신이 없어서 열어보았습니다. 나는 방에 틀어박혀 누구도 모르는 척했다. 실제로 오후에는 그때서야 행동하려는 동기가 생겼습니다. 개인 차량으로 병원에 가다. 나는 거짓말을 해서 보통 혼자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태준 씨는 외출 금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으면 조금 더 추가하세요. 운전자의 자유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가방과 자동차 열쇠를 손에 쥐었다. 나는 차에 탔다. 어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당신의 마음은 어때요? 운전사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나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제가 답장해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병원 입구에서 운전사가 나는 기다리겠다고 말했지만 괜찮다는 뜻으로 미소를 지으세요. 치료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미루겠습니다. 그는 나에게 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뒤돌아보자마자 바로 반대편 출구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미리 정해진 장소로 가세요. 정민과 소통했습니다. 나는 갑자기 내 아들을 알아봤다. 나는 오랫동안 눈물을 참고 있었는데 이제는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엄마, 삭제되었어요. 끝났어요. 정민이는 나를 꼭 껴안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박태준의 영향력은 얼마나 큰가요? 정민이가 나를 먼저 알았던 건 내가 그걸 알았기 때문이야. 나는 그를 미리 정해진 장소로 데려갔다. 이 아파트는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습니다. 창문에서 보이는 풍경이 좋지 않아요. 하지만 이 집은 다른 집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숨을 쉴 수는 있었지만 평화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민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다. 박 씨의 어머니 박태준 씨는 출장을 취소했다. 그는 돌아왔다고 주장했고 내가 머물 곳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이 혼란스러운 곳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전류가 그의 몸을 통과했다. 나를 찾으려고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니? 나는 그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증거는 수년에 걸쳐 축적되었지만 그는 부와 권력 앞에서는 통할지 궁금하네요. 내 손을 꼭 잡은 사람은 정민이었다. 알겠어요. 엄마, 법적 조치를 시작했어요. 만약 그가 가까이 다가간다면 즉시 체포될 것입니다. 지금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밤에는 창문을 열자 불안이 커졌습니다. 나는 어둠 속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그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환각 증상을 겪었고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핸드폰을 받을 때까지 밤새도록 뒤척였습니다. 종이 울렸지만 번호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한 끝에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해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숨쉬듯이 숨을 내쉬기만 합니다.
정숙 씨, 먼저 당신의 말을 기다리겠습니다. 박태준 씨,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씨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포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 마세요. 모두로 돌아가기. 가슴이 두근거리지만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의 달콤한 말은 나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나는 다시는 속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화 끊자마자 정민이한테 바로 연락했거든. 정민이랑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전화를 빨리 받았다. 위치 추적을 테스트하고 새로운 정보를 추가합니다. 숫자로 변환했어요. 다음 날, 변호사 버드. 제 목적은 박태준 선생님을 제 집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탈출과 귀중품 도난 혐의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귀하께서 지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하며 그에게 압력을 가했다. 설명을 했는데도 마치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권력과 돈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러나 변호사는 나는 증거가 있다고 자신있게 선언합니다. 그의 전처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번에 그의 위협과 구금에 대한 증거, 법적 절차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경찰 조사 당시 나는 모든 것은 그는 처음에 느꼈던 달콤한 유혹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통제와 제한 확대. 경찰의 증언과 증거는 내 증언에 기초한 것입니다. 박태준 씨 퇴출 결정. 그것은 떨어진다. 박태준 씨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아니, 정민아, 나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 방지하기 위해. 내가 당신 어머니를 도운 이유는 진실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그것이 의미심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매우 유용하지만 밤에도 작동합니다. 나는 악몽에 빠져 있습니다. 박태준 씨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다. 내 안에서 꿈이 나를 끌어당겼습니다. 한 달 전에 나는 이런 꿈을 꿨어요.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태준 선생님의 딸 서연이 나를 만났다. 먼저 그는 나에게 연락해서 그가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갇힐까봐 거절했는데도 정민이는 안전하게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서연이한테 부탁을 받았어요. 내 기억과 달리 그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가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그녀가 나를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그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을 땐 나는 놀랐다. 사실 내 아버지는 저는 이런 사례를 이전에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서연이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백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생물학적 어머니가 박태준의 첫 번째 아내, 심장마비로 죽는 것 외에도 두 번째 아내와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유사한 경우 약물의 과용. 처음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나는 유지하고 싶다. 하지만 피해자는 사라졌습니다. 서연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그녀는 울고 있다. 제가 가져온 사진과 일기는 앞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재판의 주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재판이 길어졌습니다. 모든 법률적인 문제는 박태준 변호사가 처리합니다. 지연하려고 시도했지만 저는 수많은 보고서와 설문조사를 읽었습니다. 꼭 가져야 해요. 하지만 내가 수집한 것과 서연의 증언에 따르면 결국 법원은 증거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태준이 부상을 입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가 결정을 내릴 때, 그때야 나는 법정에 앉아 있었는데, 이때 나는 숨을 내쉬며 매우 자유로워진 것을 느꼈다.
잠자는 동안에도. 전에는 조심했지만 이제는 심호흡을 합니다. 그날 나는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정민과 함께하는 조용한 저녁 식사. 제가 레스토랑을 열었을 때 저는 직접 했어요. 간장을 끌려서 김치를 만들어요. 제가 올렸어요. 그냥 평범한 테이블일지라도 제게는 더 큰 테이블처럼 보입니다. 호화로운 저녁 식사는 그만한 가치가 없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민이가 묻자 나는 잠시 멈췄다. 나는 이 나이가 되어서 다시 생각에 잠겼다. 시작하는데 긴장되지만 동시에 나는 행복했다. 네, 작은 상점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한국 식당이 아닙니다. 정민이는 내 질문에 쾌활하게 대답했다. 그의 웃음은 나에게 희망을 준다. 나는 미래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제 내 인생은 내 손으로 통제할 수 있어요. 오랜만에 그날 밤 나는 확신을 갖게 됐다. 나는 편안하게 잤다. 자신의 통제와 관찰하에 숨겨져 있음. 나는 꿈에서 또 식당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작동하는 것을 보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거 보면 웃음이 나네요. 재판이 끝난 후 6개월 후에 나는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강원도의 작은 마을인 춘천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앉아서 도시의 소음을 피했다. 당신의 매력을 뒤로하고 자연에 녹아들어 보세요. 마을 문에서 나는 새로운 시작을 꿈꿉니다. 정숙은 작은 카페를 차린다. 쉘터는 제 커피숍이에요. 한국 식당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제가 자주 가는 곳입니다. 관광객과 일반 주민. 저는 작은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마을의 노부인. 이전에 누군가가 나에게 알려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전에는 내 비밀을 공유하는데 주저했지만 이제는 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비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녀. 정민이가 서울에 자주 있기 때문에 저는 법조계에서 매우 바쁜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이곳에 옵니다. 아이가 엄마와 시간을 보내다.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는 종종 나와 함께 서울에 간다. 돌아가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저는 아직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이는 여기가 더 편안하다고 말했어요. 사람들로 가득 찬 건물과 거리를 보았을 때 박태준 선생의 그림자는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마치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아요. 저는 박태준 씨의 딸 서연 씨와 여러 번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도 그녀를 지지한다. 그림자에서 나와 개인적인 삶을 살아보세요. 저는 이전에 커피숍을 찾아본 적이 있어요. 우리 와서 오랫동안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전의 통증을 극복했지만 새로운 통증을 느꼈습니다.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신뢰합니다. 어느 가을날 당신이 카페에 갔을 때 내가 그것을 주었지. 가을 단풍으로 뒤덮인 산을 바라보며 앉아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모든 것이 단지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엔 같은 식당이에요. 사장에서 회사 아내로. 저는 5년 넘게 커피숍 주인으로 일해왔습니다. 이는 다양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에게는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반복해주세요. 그것은 위안이 되는 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내장에 느껴지는 감정이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감옥이 아니지만 입증된 사실입니다. 단순한 자유는 소중합니다. 요즘 온몸으로 그걸 느껴요. 비슷한 경험을 겪은 여성들에게 회의. 매주 토요일 저녁 카페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문을 닫은 후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전했습니다. 처음엔 저는 혼자였습니다.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고통과 상처를 찾으러 왔습니다. 우리는 서로 힘을 공유합니다. 정수기가 아니었으면 나도 그 자리에 있었을 거야. 나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 연설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는데 그것이 나를 슬프게 했습니다. 내 인생의 고통이 나를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통은 바로 그것 때문에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에요. 마치 내가 지금 예수인 것처럼.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상처가 아물면서 나는 더 강해졌습니다.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아마도 그 전에 그랬을 것이다. 손님이 식당에 오면 우연히 카페에 오게 된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정숙 씨. 줄리는 그들을 기쁘게 환영했다. 공유하고 싶은데 바로 생각나네요.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내 결정과 내 삶에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가지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커피숍도 오픈하거든요. 새로운 손님을 환영하세요. 재산도 없고 아내도 없다. 개인적인 삶을 사는 것만이 아니다. 나는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요즘은 화려한 삶은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시나요? 현재 통제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시작하세요. 여성의 용기를 회복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은 짧은 이야기입니다. 어딘가에 문제가 있나요?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것은 마치 밖에 아무것도 없는 새장 속의 새와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당신 주변에 누군가 있나요? 그렇다면 주변을 둘러보세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군사 노래는 언제나 유익하다. 가족을 갖고 오래 살 수 있다.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는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숙의 새로운 삶.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 여기가 바로 당신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그것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이 선택한 기쁨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사연 버스 정말 기대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웃의 감정을 존중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공유하다. 이 공간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는 사람들. 당신의 이야기를 대담하게 공유하세요. 완벽한 후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사연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내일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귀하의 참여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